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절되면 요때가 좀 기회일 수 있다.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는 8월 7일이 최종 기한입니다. 요때는 좀 기대감 때문에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AI는 올해 가장 큰 코인 쪽의 섹터가 되지 않을까. AI 테마는 올해 내내 가게 될 것 같아요. AI 섹터에서 신생 코인이 나오면 요거는 좀 주목을 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초기에 들어가서 좀 장기 보유해서 잘된 프로젝트가 나오면 요런 데에서 한 10배에서 100배가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13일 낮 12시 33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좀 크게 빠지고 있죠. 차트를 좀 보시면 바이낸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68,800달러까지 현재 빠졌고요. 그리고 업비트 가격으로 봤을 때 한 8,500만 원대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8,500. 8천만 원이 뭐 또 깨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요즘에 계속 또 올라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비트코인 현재 빠지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알트코인은 더 많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 가격이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 상당히 빠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빠지는 폭이 되게 큰 게 보이시죠? 지금 이더리움이 바이낸스 가격으로는 2,872달러까지 빠졌고요.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400만 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400만 원 깨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400만 원 완전 초반까지 왔거든요. 한 403만 원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뭐 비트코인에 관한 말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알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파트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현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유동성이죠. 유동성. 돈이 얼마나 풀리냐. 미국에서 금리를 2022년에 왕창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지금 잔뜩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뭐 그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현물 ETF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블랙록 같은데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뭐 그레이스케일 요런 데에서 현물 ETF를 뭐 많이 매수를 해주냐 매도를 하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CPI 일정이 나오는데 5월 15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요때 미국의 CPI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요때를 기점으로 2월 13일 날이 가장 낮게 나왔거든요. 요때 3.1%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 때문에 요즘에 나스닥도 좀 꺾였고 비트코인 가격도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5보다 낮게만 나오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9시 30분인데 이때 혹시 제가 스케줄이 되면은 좀 방송을 한번 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되게 중요한 일정이니까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승의 날이자 석가탄신일이라서 좀 쉬는 날이죠. 쉬는 날 밤 9시 30분 이때 한 3.4% 정도만 나와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난달에 3.5%보다만 낮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용 지표는 나쁘게 나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미 생겼거든요. 인플레이션 지표만
나쁘지 않으면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이 좀 잘 잡혀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현물 ETF. 현물 ETF 보면서 여러분들 이 뉴스 보셨나요? 이거 좀 되게 다들 예상은 했지만 좀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가장 큰 투자은행이 JP 모건이라는 IB인데 투자은행인데 제이미 다이먼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아마 빵원이 될 거다.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늘 하는데 JP 모건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규모는 되게 작아요.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0에서 1로 갔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현물 ETF가 나오면서 투자를 시작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1에서 10이 되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JP 모건에서는 비트코인을 점점 많이 투자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JP 모건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미국의 3대 은행 웰스파고인데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웰스파고 은행이나 보험사, 기업, 국가 뭐 이런 데서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0에서 1로 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에서 1이 가장 어려운 건데 이 허들을 미국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좀 순조롭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돈들이 좀 몰려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좀 짧게는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요 동안은 앞으로 기업에서 투자가 좀 점점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들 그리고 뭐 연기금들, 기업들 뭐 이런 데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이 흐름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이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향후 5년간은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6만 달러까지 빠졌고 업비트 가격으로는 8,500만 원까지 현재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좀 오래된 비트코인 지갑이거든요. 10년 이상 동안 아무 트랜잭션이 없던 그런 지갑에서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한 500개씩 해서 1000개의 비트코인이 다른 어딘가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지갑이 움직이면 비트코인 가격은 꼭 하락합니다. 좀 불안하잖아요. 이제 옛날에 오래된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 한 40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실된 걸로 추정되는 그런 비트코인 개수가 400만 개로 알고 있거든 제가. 비트코인이 총 2천만 개입니다. 전체 2천만 개 중에 400만 개면 한 20%잖아요. 이 20% 정도 되는 이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만약에 시장에 풀리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게 되겠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래된 한 10년 이상 된 오래된 지갑 주소가 움직이게 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늘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가격이 134달러였다고 하는데 134달러짜리가 이제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에서 좀 흥미로운 이런 차트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근데 좀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요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1년이에요. 요때는 2024년이죠. 보면은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횡보하는 채널. 그러니까 하락 채널을 만들면 상승하고 상승하다 하락 채널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락 채널 만들면 상승하고 하락 채널 만들면 상승하고 요런 게 패턴이라는 거죠. 다시요.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면 상승, 하락 채널 만들어지면 상승, 하락 채널 만들어지면 상승. 여기도 하락 채널 상승, 하락 채널 상승, 하락 채널 상승, 하락 채널. 하락 채널은 현재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상승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반대로 그러면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면 하락,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면 하락, 상승 채널 하락, 상승 채널 하락, 상승 채널 하락, 상승 채널 하락. 뭐 이래 썼다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은 네,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큰 폭으로 다시 오르지 않겠냐? 네, 요런 거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횡보가 좀 사실 좀 길어지고 있죠. 한 2달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더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요때는 한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길면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더 하락 채널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앞으로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뭐 판단은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이클 반데포프라는 네,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관점이 되게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차트 분석한 걸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하락 채널을 계속 그리고 있고 앞으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5K에서 52K까지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좀 마음을 좀 많이 비웠습니다. 단기에 급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희망을 좀 내려놨어요. 네, 예전에는 이거를 되게 좀 갈구하고 막 그랬었는데 좀 마음이 좀 한껏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단기에 급등하는 걸 빌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진 빠질 수 있다 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뭐 빠지면 뭐 빠지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프의 의견이 대체로 좀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그냥 바운더리로 표현을 한 거죠. 어디까지 빠질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56,000까지 빠졌었잖아요. 56K까지 한번 빠졌었고 지금 뭐 크게 반등해갖고 65K까지 반등한 다음에 지금 60K까지 다시 좀 빠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단기에 뭐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알면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같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좀 길게 보고 근데 2024년과 25년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기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의 정말 기념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202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24년 1월 10일 이때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그냥 정식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한 1, 2년을 놓고 보면은 네, 큰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비트코인이 한 8,500만 원까지 또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심란하실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같은 가격대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신 분은 차라리 이번 참에 조금 더 분할 매수해서 모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1, 2년 정도 더 기다려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이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는 한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올라와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의 도미넌스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알트코인이 좀 많이 빠져서 나오는 상승이고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3개월 내에는 네, 상승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크게 오르게 되면 그때는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60%를 뚫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불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솔직히 비트코인은 그래도 조금 단단한 편인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만 해도 알트의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마이클 반데포프 아까 비트코인에서 보여드렸던 그분인데 이건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고 almost 돼요. 거의 다 왔다. 네, 어디에 다 왔냐?
진짜 저점까지 거의 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은 네, 계속 빠지고 있죠. 이러다 또 저점 갱신하겠네. 2817까지 저번에 빠졌었는데 지금 2882불까지 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격으로는 한 400만 원이 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400만 원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한번 이렇게 쭉 빠질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구글링에서 제가 이걸 좀 가져와 봤는데 바네크에서 이더리움 ETF의 최종 기한이 5월 23일입니다. 오늘이 5월 13일이니까 이제 겨우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열흘 후에 아마 이거는 거절될 거예요. 네, 거절될 거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ETF가 거절되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빠지겠죠. 실망하면서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Next 1, 2 week. 그러니까 1, 2주 후에는 바닥을 찍게 될 거다. 그럼 이 바닥은 대부분 예상하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절되면 요때가 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현금을 갖고 있는데 5월 23일 날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절이 되고 혹시 가격이 쭉 빠지게 되면 네, 이때 좀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가격이 안 빠지면 안 살 거고요. 이때 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좀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트러스트 뭐 이게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는 8월 7일이 최종 기한입니다. 8월 7일. 요때는 좀 기대감 때문에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5월 23일 날 바네크에서 거절되면은 네, 가격이 이렇게 쭉 빠졌다가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요때. 그러다가 한 8월 7일 요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때 거절날 수도 있어요. 이때 거절나면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좀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5월 23일 날 바네크에서 거절되고 쭉 빠지면은 요때에는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이더리움 지표가 네, 여러모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까지는 디플레이션 자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전체 발행량이 소각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더리움이 갑자기 네, 최근에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덴쿤 업그레이드 때문에 수수료가 싸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수료가 싸지면서 이더의 소각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 되잖아요. 스테이킹을 하면은 일종의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의 전체 수량은 계속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거를 뭐 POS라고 하는데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테이킹을 하면 계속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추세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한 0.047 정도 되는데 이게 0.03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0.047이잖아요. 네, 이게 무려 0.0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이긴 하지만 한참 더 떨어지는 거죠. 네,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팍팍 올라가는데 이더리움은 좀 지지부진하면 계속 이게 떨어질 수 있겠죠.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은 네, 앞으로도 계속 빠질 수 있다. 네, 이런 의견을 올려줬습니다. 흥미로워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 Invest Answers라는 네, 이분이 유튜버신데 제가 거의 매일 듣는 네, 유튜버인데 제가 그 미국의 영어 방송까지는 제 코인 채널을 유튜브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이분이 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0.8%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0.8%. 1년에입니다. 1년에. 참고로 금 같은 경우에 1년에
1.5%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미 금보다 늘어나는 양이 줄어들었죠.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한 최근까지는 이더리움은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자산이었거든요. 디플레이션 자산이었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덴쿤 업데이트 되면서 수수료가 싸지면서 소각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다시 인플레이션 자산이 돼 버렸습니다. 슬픈 일이죠. 인플레이셔너리 어겐. 다시 이렇게 인플레이션 자산이 됐는데 프로젝트가 좀 많이 늘어나야 돼요. 이더리움 요새 인기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솔라나한테 좀 아성을 좀 많이 빼앗긴 면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더리움이 이대로 그냥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비들이라고 아세요? 비들. 이게 블랙록에서 만든 좀 RWA 뭐 요런 코인이거든요. 토큰화 한 건데 미 국채라던가 요런 것들을 토큰화 한 거예요. 근데 이 비들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RWA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블랙록은 이미 이더리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라나 같이 네트워크가 뻗을 수 있는 이런 곳에서 블랙록 같은 곳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이런 체인을 쓸 것 같진 않거든요. 솔라나는 뭐 민코인 발행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이게 되겠죠, 앞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좀 우수한 프로젝트, 좀 아주 신뢰도가 중요한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좀 이더리움을 많이 쓰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수수료가 많이 싸졌잖아요. 그동안은 이더리움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쓰기가 좀 겁나 했었는데 수수료가 많이 왕창 싸졌습니다. 엄청나게 싸졌어요. 수수료가 많이 싸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좀 많이 몰리게 되면 이것도 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에 그 트위터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절이 되면 그때가 좋은 찬스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에릭 발추나스도 막 그렇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SEC 뭐 이런 거 하고는 별개로 그냥 그때가 많이 싸지니까 ETF가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이더리움은 잘 해왔거든요. 그리고 홍콩 ETF는 상장이 돼 있잖아요. 뭐 거래는 되게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렇게 좀 많이 떨어지면은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5월 23일 날 한번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거절이 될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이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쭉쭉 빠지면은 그때는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한 2,500달러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 요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3일에 다들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알트코인에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알트코인으로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이렇게 하루님하고 둘이 이렇게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 하루님하고도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되게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에어드랍이나 뭐 디파이나 뭐 이런 쪽 이야기들도 앞으로 하루의 차트 공부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뭐 궁금한 부분이죠.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현재거든요. 이게 2021년이고, 요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트코인 차트예요. 그러니까 요건 뭐 토탈 2쯤 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차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폭삭 망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요 가격쯤으로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폭삭 망해서 여기쯤인데 알트코인은 진짜 좀 많이 망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 여기쯤은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한 지금 3만 불 정도 가격이다. 그러니까 한 4,500만 원 정도?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 알트코인이 현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트코인을 사는 거는 비트코인을
3만 불에 사는 거랑 같다. 한 4,500만 원 정도요. 지금 현재 뭐 그래도 비트코인 많이 빠졌다고 해도 8,500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럼 지금의 반 가격도 안 되는 이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다 매수하시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알트코인을 사라. 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파라볼릭이라는 거는 포물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하는데 앞으로는 네,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요런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너무 당연한데 수익률 측면에서요. 단순 네, 수익률 측면에서 비트코인이랑 네, 알트코인이랑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을까요? 네, 한 1년 정도 투자한다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알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 한번 투표를 한번 해봐 주세요. 네. 1번하고 2번이 네, 전반적으로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찐 불장이 온다고 쳤을 때 어떻게 되냐?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찐 불장이 왔다고 쳤을 때 한 요때부터 요때까지를 한번 볼게요. 한 비트코인이 한 550% 정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토탈 2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의 시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한 713% 정도. 확실히 조금 더 높긴 하죠. 알트가.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이 550% 올랐을 때 이더리움 포함한 알트는 지금 713%가 네, 요만큼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뺀 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빼고 보면은 한 700% 정도 올랐네요. 700% 정도. 비슷하네요. 네. 이더리움을 빼도 그냥 기타 알트 해도 한 700% 정도, 네, 요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날짜가 중요하죠. 요때가 보면은 2021년, 네, 딱 연초부터죠. 연초부터 봤으면은 요렇게 되는데 비트코인도 연초부터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연초가 아니잖아요. 네, 연초부터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그럼 200%로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장이 펼쳐지고 나서 비트코인은 네, 200% 정도 오르게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알트코인은 이 다음에 한 700% 정도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말을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네, 확실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 수익률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미 비트코인은 좀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 말이 타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알트를 사는 거는 비트코인이 3만 불 때 사는 거다. 네, 저는 그게 좀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체 어떤 알트를 살 것인가? 근데 알트가 좀 어려운 게 알트가 오를 거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하지만 어떤 알트를 살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죠. 주식 투자가 가장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거든요. 주식은 종목 선정이 진짜 어렵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알트코인 뭐 살 거야? 알트코인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걸 무슨 수로 고르겠습니까? 그래서 코인 종류 고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대장주인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사실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알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중으로 좀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10을 투자하면 알트코인 한 1 정도 투자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위험성이 너무 크거든요. 하지만 잘만 투자하면 비트코인이 얻는 수익보다 이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아주 잘한다면. 그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상당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네, 가격이 오른 코인들입니다. 몇 개 없죠. 그리고 오른 것도 많이 안 올랐죠. 네, 정말 코딱지만큼밖에 안 올랐습니다. 보시면 톤코인 지난번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톤코인 D 오픈 네트워크라 그랬죠. 그러니까 TON 해서 톤코인이거든요.
텔레그램 다들 아실 거예요. 텔레그램에서 만든 코인인데, 지금 이게 한 8위까지 올라왔어요. 8위. 그러니까 8위면 시총이 되게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 동안 17%가 더 올랐습니다. 힘이 되게 좋다는 걸 알고 있죠. 톤코인.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매수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렌더코인. 요즘에 AI가 정말 대세라고 생각해요. AI 코인 중에서 거의 뭐 탑3 안에 드는 아주 우량한 사업이죠. 네, 렌더 RNDR이 티커고요. 이게 한 10% 정도 꽤 많이 올랐죠. 네, 렌더가 저도 렌더를 조금 갖고 있는데 한 50% 정도 손해 봤다가 네, 거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50%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더 빠졌을 때 그때 더 과감하게 샀어야 되는데 네, 못 산 게 좀 아쉽네요. 다 지나고 난 이야기죠. 월드코인 WLD 월드코인은 아주 코딱지만큼 올랐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좀 빠졌어요. 제가 좋은 가격에 저번에 하락이 크게 있었잖아요. 네, 이때 좀 많이 빠졌을 때 네, 저는 이때 알트코인 두 개를 샀거든요. 월드코인이랑 온도코인이랑 이 두 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르길래 얘네가 뭐 비트코인 오를 때 얘네도 당연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인가 올라가지고 아싸 땡큐 하고 이게 다 팔아버렸거든요. 단타를 친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월드코인은 네,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한 3, 40%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건 제게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저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은 네, 반등을 노리고 알트를 좀 매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좀 큰 폭으로 빠질 때 가장 누가 빨리 튀어 오르나 네, 그런 거를 체크하면은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크립토 버블인데 이게 5분 단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지금 막대기 보이시죠? 네, 요게 막대기가 끝까지 가면 이게 세로 고침이 한번 되는데 세로 고침 된 다음에 누가 가장 빨리 녹색으로 변하는가 네, 요런 거를 관심 가지면은 가장 먼저 튀어오를 녀석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인기 많은 것들이 뭐 RNDR이나 뭐 톤코인이나 팬들 뭐 요런 게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RNDR이나 월드코인 이런 게 AI 관련 코인들이잖아요. AI. AI는 올해 가장 큰 코인 쪽의 섹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늘 AI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에서 AI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AI 테마는 올해 내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쪽에서도 앞으로 네, 계속 AI 바람은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위터에서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2021년에는 디파이 쪽이 되게 중요한 메타 중에 하나였어요. 디파이 뭐 나중에는 뭐 메타버스나 뭐 NFT 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아무튼 네, 디파이가 아주 큰 섹터였던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AI가 지금 제일 좀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AI가 시총이 지금 얼마 정도 와 있냐 그거를 보면은 한 25빌리언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엄청난 금액이긴 한데 여기쯤 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한 이쯤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서 내년이 되면은 만약에 초불장이 왔다. 그렇게 치면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현재 뭐 40빌리언이라고 치면은 거의 한 20배 정도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20배. 이게 전체 크기가 20배니까 코인 하나는 뭐 더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덜 오르는 것도 있겠죠. 아무튼 얘도 한 이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AI 쪽도 코인이 되게 많거든요. AI 코인 중에서 대체 뭘 사야 돼? 이런 것도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봤던 네, 월드 코인이나 뭐 RNDR 뭐 요런 코인을 뭐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진 마시고 네,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네, 아무도 모르니까 불확실한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좀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뭐 요런 코인들도 좋다고 생각은 들고요. 코인 마켓캡에 가면은 네, 요런 거를 다 볼 수 있죠. AI 쪽에서 시총이 가장 큰 게 니어죠, 니어.
그러니까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 좀 장단점이 있는데 안정성은 좀 좋은 편이고 앞으로 오를 여지는 조금 더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R&Dr이 앞으로 뭐 얼만큼 더 올라갈지 뭐 그런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총이 4조가 넘거든요. 이미 4조가 넘는데 이게 여기서 10배가 오른다. 솔직히 저는 그거를 좀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4조인데 10배가 더 오르면은 40조가 된다는 거잖아요. 솔라나가 한 85조 정도 되고요. 리플이 한 37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R&Dr이 10배가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뭐 리플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많이 오른 코인들은 이미 여기 있는 애들이 뭐 다 몇 조 대거든요. AI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되게 커질 수 있는 건 맞는데 얘네들이 상위권에 있는 얘네들이 요 상태에서 20배가 오른다. 요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죠. 좀 신생 코인이 앞으로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좀 작은 코인, 잡코인이죠. 잡코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슈퍼스타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큰 수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럼 AI 섹터에서 신생 코인이 나오면 요거는 좀 주목을 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코하남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서 아이오넷이라는 또지님께서 아이오넷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이걸 보고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투자 추천은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볼 수 있다. 방법론 쪽으로 공부용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오넷 아직 상장 안 됐으니까 뭐 지금 뭐 매수를 어차피 못 하겠지만 투자를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늘 좀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네, 공부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오넷 일단 이 정보가 우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 여기에다가 코인마켓캡에서 검색을 합니다. io.net IO만 쳐도 이렇게 나오죠. io.net 티커가 IO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프라이스 낙 트랙트 그러니까 아직 상장이 안 돼서 가격이 설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보면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총 공급량이 한 5억 개 정도의 아이오넷 토큰이 발행될 거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1억 개 정도, 1억 1200만 개 정도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뉴스들 뭐 이런 거를 뭐 다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웹사이트도 링크가 돼 있고요. 화이트 페이퍼 이게 백서거든요. 백서도 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뭘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백서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IO 코인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어떻게 쓰게 되는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뭐 IO 클라우드, IO 워커, IO 익스플로러, IO 코인, 뭐 IO 아키텍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니까 시간을 좀 내서 백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추천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AI 쪽에서 좀 큰 돈을 벌려면 AI지만 시총이 아직 작은 거를 좀 투자해야 되잖아요. 아직은 상장되지 않아서 좀 시총이 되게 작을 테니까 미리미리 관심 갖고 초기에 보유해서 좀 장기 보유를 해보자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태그를 눌러보면은 AI 쪽, 빅데이터 쪽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게 R&Dr이랑 비슷한 건데 우리가 AI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엔비디아죠. 물론 오픈 AI도 있지만 엔비디아에서 여기서 GPU를 만들잖아요. GPU가 지금 쇼티지가 되게 대단하다는 거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아이오넷은 뭘 하는 거냐?
내가 안 쓰는 GPU가 있으면 그걸 일종의 빌려주는 거예요. GPU를 여러 개 컴퓨팅 파워를 묶어서 그거를 AI를 구동하는 데 쓰자. 좀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면은 잘 몰라가지고 그게 정말 그렇게 구동을 하는지 뭐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요런 부분입니다. 투자자가 뭐 누가 들어갔나 뭐 요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하루님이랑 코인 랭크에 대해서 좀 배웠죠. 여긴 코인 마켓캡이고요. 이건 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코인 랭크를 쳐보면 됩니다. 구글에다가 코인 랭크 이렇게 쳐보시면 요 사이트가 나오죠. 코인 랭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io넷이니까 io.net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네,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투자했냐? 신생 코인이니까 투자자가 누군지, 발행자가 누군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보면은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 무려 3천만 불을 투자받았습니다. 3천만 불이면은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0억 정도 되나요? 네, 꽤 큰 돈이죠. 큰 돈을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뭐 핵 VC가 여기가 좀 투자를 많이 했고 멀티코인 캐피탈 요게 좀 되게 큰 VC라고 합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은 얘네가 손대면은 대부분 좀 성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나오죠. 아이오넷에 이렇게 투자가 돼 있다는 거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되게 좀 좋은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 있죠. 멀티코인 캐피탈이랑 OKX 벤처스 그다음 솔라나 벤처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RNDR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는 되게 잘 됐죠. 아까 보셨다시피 얘네들은 그런 벤처가 누가 들어갔냐 좀 상당히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네, 멀티코인 캐피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솔라나 벤처 뭐 좀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코인 캐피털이 들어가면은 좀 성공 가능성이 좀 높구나. 네, 요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아이오넷이라는 네, 요 프로젝트가 괜찮을 수 있겠는데 요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럼 아이오넷을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 요런 게 또 궁금하단 말이에요. 코인마켓캡에서 이 아이오넷에 들어가면 웹사이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인터넷 오브 GPUs is finally here 뭐 이렇게 GPU 공유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런 것들을 뭐 제공하는구나 뭐 요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요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그냥 다 사기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초기에 들어가서 좀 장기 보유해서 잘된 프로젝트가 나오면 여기에서 좀 큰 돈을 벌 수 있다. 좀 요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런 데에서 한 10배에서 100배가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면 초기에 투자를 하면 네, 여러모로 좋은 거죠. 얘네들이 좀 에어드랍이 좀 많이 있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에어드랍 하면 되고 트위터거든요. 트위터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 io.net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일부 찾을 수 있거든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서치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매수가 안 되잖아요. 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또 좀 찾아봤어요. 코인마켓캡에서 네, 아이오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비트겟에서 좀 뭔가 거래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마켓 트레이딩, 그러니까 좀 비상장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상장 전에 거래가 일부 좀 열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어요. 저는 비트겟 계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겟에 들어와 봤더니 여기 프리마켓이라고 써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 가니까 네, 거래를 할 수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투자 추천은 아니다. 네,
지금 뭐 가격이 되게 비싸게 나와서 네, 이 가격에 사면은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프리마켓을 눌러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지 투자 추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아이오넷 있죠. 네, 여기에서 트레이드 나우를 네, 누릅니다. 여기에서 비상장 거래를 네, 일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고 싶으면 여기에서 좀 일부 매수를 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 이게 IO 코인이 일단 수수료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한 2.5%. 네, 어마무시하죠. 보통 우리나라 거래소가 한 0.2% 정도 수수료를 내거든요. 이것도 비싼 편인데 이거에 한 12배입니다. 네, 수수료가 엄청 비싸죠. 이런 단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에 한 4달러 정도 하잖아요. IO 코인 하나에 4불이다. 이 가격이 좀 어마무시하게 비싼 것 같아요. 이거 에어드랍 받으면 공짜로도 주는 코인인데 이걸 4달러 한 6,000원 되거든요. 6,000원씩이나 주고 코인을 사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도 좀 일부 들고요. 그리고 보통 처음에 ICO 하거나 하면은 하나당 뭐 한 0.1달러 뭐 요 정도거든요. 0.1달러. 요 정도면 모를까? 4불? 4불에 사는 거는 좀 너무 비싸니까 네, 그래서 투자 추천 아닙니다. 이거 남들보다 40배 비싸게 사는 걸 수 있어요. 물론 뭐 100배 오르면 더 벌 수도 있지만 네, 되게 좀 비싸잖아요. 하여튼 좀 중요한 거는 아직은 네, 불장의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은 불장의 초입이니까 앞으로 뭐 AI 토큰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VC 좋은 거 붙고 뭐 요런 코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상장이 된 다음에 가격이 좀 빠지고 그때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 여기는 바이낸스 사이트거든요. 바이낸스 사이트 가면은 여기 뉴 리스팅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면은 최근에 상장된 그런 코인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상장된 코인들은 요새 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쭉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삐죽 솟거든요.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상장할 때 0.01불에 상장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0.01불에 상장하는 거를 4불에 사는 거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지 마세요. 네, 엄청 비쌉니다. 0.01불에 사면은 처음에 이렇게 삐죽 솟습니다. 여기도 한 30배 올랐죠. 30배 올랐다가 이렇게 쭉 꺼지거든요.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매수할까 말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한번 삐죽 오릅니다. 뭐 옴니 네트워크라는 코인인데 뭐 어떤 코인인지 잘 몰라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처음에 물론 1불에 상장하긴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뭐 55.5불, 55배가 올랐잖아요. 이럴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첫날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쭉 미끄러지고 이제 좀 안정화되면 그때 좀 사볼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처음에 상장이 뭐 얼마에 될지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르니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이 되고 좀 안정화됐을 때 이 다음에 AI 토큰 같은 게 있으면은 요럴 때 좀 사보면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넷은 되게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에 사는 게 좋냐? 뭐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또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많은 돈을 투자하면은 좀 일찍 팔게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1달러에 상장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요게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렇게 긁었다 하면은 요게 만약에 한 3달러가 됐다. 그러면 200%나 수익을 얻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돈 1,000만 원을 다 넣었으면은 이게 3,0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너무 팔고 싶거든요. 그래서 홀랑 다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냥 만약에 혹시나 요렇게 됐다면 저라면 1,000만 원은 팔고 2,000만 원은 그냥 불장 끝까지 가져가 볼 것 같아요. 그럼 요게 나중에 뭐 한 20불 뭐 이렇게 크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요게 한 1억 이상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면 좀 투자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되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유망한 섹터가 무엇인지 이거를 좀 서칭을 좀 해보자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그게 AI가 너무 유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RWA 쪽도 되게 유망하긴 한데 이거는 네,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AI 섹터 쪽에 나오는 코인 중에서 그러니까 신생 코인이죠. 신생 코인을 초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VC 투자자를 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주 좋은 VC가 붙어서 아 이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코인을 바로 사지 말고 물론 에어드랍 받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맨 처음에 상장되자마자 이렇게 쭉 쏜 다음에 이게 쭉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 이렇게 안정화되고 나서 좀 분할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크게 올라가지고 뭐 한 100% 정도 올랐다. 그러면 반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반을 매도를 하고 나면은 맨징이 되잖아요. 원금 회수라고 하죠. 그럼 나머지는 불장 끝까지 가져가면은 네,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상세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 네, 이번 불장에서 불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올해랑 내년에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 1년 이상은 그렇게 가져가 보시면 큰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AI 쪽 코인이 좀 발행이 되면 함께 좀 찾아보고 좀 제가 또 알게 된 거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이오넷 같은 경우는 얼마에 살진 모르겠지만 나오게 되면은 좀 투자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괜찮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만 찾아봐도 좀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에 그러니까 아이오넷 이렇게만 쳐도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뭐 아이오넷 관련해서 뭐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시고 좀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네,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네,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네,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네,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네,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네,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네,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네,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네,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